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좀 넘어서 어제 네. 한 2시쯤 이제 국회에서 당시에 이제 저기 뭐 표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졌고 뭐 하여튼 신랑이 그때 190명인가요? 예. 190명이 들어와서 이제 표결을 통해서 일단 해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어제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예. 국회의장이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네. 그걸 바로 이제 대통령실로 보냈는데 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나 못 받아들인다. 해제 요구 못 받는다. 예. 근데 이게 헌법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 과반 이상의 의결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요. 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해제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머스트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네. 의무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내가 못 지키겠다. 어. 버틴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국회에서 온 거 이거 나 못 지킨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심각한 문제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참모들이나 장관들은 아니 그거는요 대통령님 이거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 그렇죠. 잘못하면 헌법 위반이 된다. 만약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불법과 위헌 요소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대통령을 몇 시간을 설득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명, 두 명으로 안 돼서 장관들 여러 명이 다시 대통령실로 용산으로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를 거의 읍소를 했대요. 장관들이 정말 어제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해결하려고 장관들이 무진장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그래서 수시간 동안 설득을 하다가 결국 대통령 본인도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래서 장관들이 전부 다 총리실로 와서 이제 전체 장관들 다 소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뭐 뭣도 모르고 온 사람도 있고 네. 전혀 자다가 온 사람도 있고 네. 뭔 일인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해제를 왜냐하면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어제 그 4시 반인가요? 네, 4시 반. 4시 반에 그 좀 늦게 그래 이 저 장관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해제를 심의해서 대통령이 해제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종님이 취재한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이 부실한 계획이었는가가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이게 적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엄법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총리의 뭐 또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거를 집행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해제할 때도 발동할 때도 그렇고 해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그 우리 현정님 취재 내용 들어보면은 그런 절차적 하자가 안 나오도록 뭔가 세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하다 안 되다 총리가 그런 국무회의도 여시죠 대통령님. 네. 그래고 긴급 소집해서 그렇게 한 거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해제할 때도 그렇고 그나마 이분들이 그나마 이걸 해가지고 절차적 하자를 어느 정도는 좀 치유를 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이거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법을 전공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법을 다룬 분이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 법적 절차가 안 되는 그런 이 비상계엄을 내려버리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장관들이 그렇게 읍소를 해서 겨우겨우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은 전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이 잘못이나 이거 아니라 이거 왜 뭐가 잘못이냐. 지금도 굉장히 대통령이 강한 지금 불만과 좀 이런 뭐라 경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좀 현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현실 자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그런 말씀. 그래서 지금 2시에 지금 총리실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 지금 현재 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상황도 여전히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헌법 77조 보면요. 비상계엄령은 어떨 때 이제 발동을 하는가. 전시, 사변. 우리가 6.25 전쟁 6.25 사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이럴 때예요. 이럴 때 불가피하게 군 병력을 투입시켜서 뭐 치안이라든가 행정 뭐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종북 주사파가 일부 있는 건 맞죠. 네. 근데 지금이 전시예요? 사변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네. 어젯밤의 분위기를 그 최근 1년 사이에 저기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어젯밤의 공기가 최근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한 2년 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2년 반 동안에 그 밤의 공기랑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장영수 헌법학 전문 그 교수가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지원도 이야기했지만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렇죠. 소요 사태라든지 그렇죠. 할 때 이럴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만 뭐 알 수 있는 국가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에 지금 핵미사일을 쏠라고 있다. 라든지 네.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대거 지금 남침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든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우리 정부 당국이나 이 대통령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는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상황을 보면 자, 이 병력이 동원돼 그 해결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또 알고 봤더니 북한에 아무런 동향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우선은 이번 사안이 비상계엄의 요건도 되지도 않고 둘째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을 할 때 국회는 건드릴 수 없어요. 네. 근데 국회에 지금 그 계엄군을 투입을 해갖고 유리창을 깨고 심지어 당대표를 체포하려고 그랬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 계엄군들이 의장실과 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사무실을 들어가서 네. 체포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이건 완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위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법적인 절차성 하장.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면 이게 대통령이 외환 내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의 내란죄 구성 요소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 주변의 법률가들과 이러저러한 토론을 했는데 적지 않은 그 법률가들이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네. 내란죄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바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란죄라고 할 때는 이런 위법적인 상황으로 어떤 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 지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야당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를 하자고 그러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 저는 100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까 이 대통령 제가 쭉 그런 결정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절차에 대한 숙지가 전혀 없었다. 네. 부분들. 그리고 이유 자체가 도무지 장관들 그 한 명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 김용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네. 그 누구도 설득을 못했다는 네. 거. 그러면 대통령이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접어야 되는데 네. 절대 접지를 않고 네. 지금도 이 시간 현재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내가 김용현 장관은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안 됐다. 중과부적이었다. 중과부적이었다. 아니 이게 중과부적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 표현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중과라는 게 이제 숫자 싸움에서 밀렸다는 건데 중과부적이. 이게 무슨 지금 쪽수 싸움 하는 겁니까? 아니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무슨 행위였어야 되잖아요. 그 요건과 절차. 네. 양쪽 모두 다 심각한 하자가 발견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뭐 명분이 있어야지 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택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젯밤이 뭐가 특별한 날이었죠? 네. 전시사변 뭐 국가 비상사태라고 느끼신 국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죠? 0.0001%. 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솔직히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와는 좀 다른 세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뭐 정말 국민 일반적 상식과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정보와 이걸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 야당이 워낙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지금 뭐 탄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어떤 세계에 빠져서 이건 내가 지금 밀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욕을 먹더라도 이걸 다 밀어버려야 돼. 그러면 의대 사태 어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대들 저 전공의들 전부 다 복귀하라는 게 있었잖아요. 복귀하라. 예. 지금 복귀하라고 그런다고 그게 지금 복귀가 됩니까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성공한 계엄령이었다면 복귀 안 하면 그거 다 체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행범으로. 네. 아니 전공의들 그 수천 명을 어디다 집어넣으려고요? 네. 네? 그게 지금 상상이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뭔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 극단적인 딱 상황에 몰려서 그냥 해야 돼. 근데 장관들이 수차례 걸쳐서 대통령에게 설득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고 총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막 몸으로 막 총리가 막을 정도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읍소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굽히지 않았을까? 참 저는 그걸 보면 얼마 전에 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쓴 칼럼에 보면 대통령의 그 청개구리에서 네, 행태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쭉 행태를 보면 다 모여서 뭔가 하면 절대 그게 따르지 않는 정반대로 해버리는 그 성향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희들 총선 때도 이종섭 장관 뭐 등등 해서 네. 사퇴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희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들어요. 네. 그러다 뭐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들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총리와 함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제 이거는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보면 이 극우 맹동주의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피해 망상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북 주사파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꽤 됩니다. 근데 그들의 암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질서가 막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흔들리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종의 그 반국가 세력의 이거를 굉장히 그 피해 망상이랄까 이런 거에 좀 사로잡히고 맹동주의라는 게 보면 맹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대책도 없어요. 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뭐 플랜 B로 어떻게 갈아타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어제 딱 보면 딱 그거예요. 무슨 뭐 대책이 없어요. 이런 그 극우 맹동주의 그 지금 이제 최근에 가깝게 지냈다는 분들 최근에 자주 본다는 그 유튜브들이 다 그런 극우 맹동주의라고요. 네. 그 계속 밖에서 이제 부추기고 선동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